네, 늦가을 들어서 추위가 자주 찾아오고 있습니다. 내륙 곳곳에는 올가을 첫 한파주의보도 내려져 있다고 하는데요. 어제는 또 때 아닌 황사가 날아들어 미세먼지가 말썽을 부리기도 했습니다. 네, 자세한 날씨 전망과 이슈를 김동혁 기상전문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일단 오늘 아침 출근길도 굉장히 쌀쌀했습니다. 보니까 이 올가을 들어서 처음으로 한파주의보가 내려졌다고요? 그렇습니다. 굉장히 많은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한파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어제 네. 낮부터 해서 찬바람이 좀 불기 시작하면서 기온이 크게 떨어졌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경기와 영서 북부 지역, 충청 지역, 그리고 전북과 보시는 것처럼 경북 지역에 한파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네. 내륙 많은 곳에서 영하권을 기록하게 됐고요. 대관령은 오늘 아침에 영하 5도를 밑돌게 됐었고 경기 파주도 영하 3도가량, 전북 장수에서도 영하 3도 안팎을 기록하게 됐습니다. 서울에서도 비공식적인 기록이긴 합니다만 영하권을 또 기록한 곳들도 있었습니다. 예. 우리가 그 한파주의보는 세 가지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기온이 크게 떨어지는 주로 한겨울이 해당이 되겠는데요. 영하 12도를 밑돌 때 한파주의보가 내려지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사실 이렇게 기온이 크게 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두 번째 기준에 좀 만족해서 한파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어제보다 기온이 크게 떨어져서 그래서 기상청에서 전날보다 기온이 크게 떨어져서 체감 추위가 심하게 된다면 역시 또 한파주의보를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가 그거에 해당이 되겠고요. 네. 마지막 기준이 이제 중대한 피해가 예상될 텐데 주로 이제 한겨울에 동파 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게 된다면 역시 기상청에서 한파주의보를 내리고도 합니다. 내륙 많은 곳에서 좀 찬바람이 강하게 불기 때문에 현재 체감 추위를 좀 심하게 느끼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고요. 예. 기상청에서 영하권 추위가 계속해서 이어지겠다면서 오전까지 건강 관리에 좀 유의해달라 이렇게 당부했습니다. 네. 네, 최근에 이렇게 반짝 추워지면 또 금세 날씨가 풀리곤 했거든요. 이번 추위는 언제까지 갈까요? 예, 역시 뭐 말씀해 주신 대로 이번 추위도 반짝 추위에 그칠 것 같습니다. 예. 당장 낮부터 한반도 남쪽에서 따뜻한 공기가 상대적으로 따뜻한 공기가 좀 불어들어오면서 반짝 추위에 그치겠고 낮부터는 가을 추위가 풀리겠습니다. 그래서 예. 어제 낮부터 해서 오늘 오전 정도까지만 추위가 좀 이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만 내일 또 전국적으로 비가 조금 내리게 될 텐데 비가 내리고 나면 다시 또 추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오후와 마찬가지로 찬바람이 또 다시 강하게 불기 시작하겠고 체감 추위가 다시 시작되겠습니다. 당장에 주말 아침 기온이 서울 3도가 예상이 되고요. 파주가 영하 1도, 철원도 영하 1도가 예상이 되면서 내일 아침은 영상권으로 올라갔다가 주말에 다시 또 영하권을 보이는 곳들이 굉장히 많겠습니다. 그래서 기온 변화가 굉장히 좀 심할 것으로 보이고 특히 일요일 아침에 서울이 2도가 예상이 되고요. 춘천이 영하 3도, 대구가 2도가 예상이 되는데 일요일 아침에는 올가을 들어서 최저 기온을 기록하는 곳들도 좀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다시 또 가을 추위가 시작이 되면서 주말 내내 체감 추위가 굉장히 좀 심해지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사실 이렇게 날씨가 오락가락할 때 감기 같은 질병에 걸리기가 쉽거든요. 이 시청자 여러분께서 조금 조심해야 될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뭐 기상청에서 감기 가능 지수를 매일 밝히고는 합니다. 그래픽을 통해 보시겠습니다만 현재 한파주의보가 내려진 곳들을 중심으로 해서 감기 가능 지수가 높음에서 매우 높음을 기록하는 곳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추위가 갑자기 좀 지속이 되다 보니까 감기에 걸릴 확률이 좀 높다라고 밝히는 거고요. 그래서 기상청에서는 뭐 적정한 실내 온도 그리고 습도를 유지해 주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환절기 그러니까 가을에서 계절이 겨울로 넘어가는 시기이기 때문에 일교차가 굉장히 큽니다. 또 기온 변화가 굉장히 심하게 나타나고 있고 네. 공기의 습도도 좀 낮아지면서 건조함도 굉장히 좀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온 변화가 크고 날씨 변화가 크게 되면 몸의 저항력이 아무래도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특히 이제 어린이라든지 유아 그리고 노약자 같은 경우는 저항력이 훨씬 더 약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뭐 감기 이런 건강 관리에 좀 유의를 해주시는 게 좋겠고 충분한 휴식을 좀 자주 취해주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뭐 기상청에서 밝히고 있고요. 또 하나는 최근에 미세먼지가 좀 고농도로 나타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실내에서의 오염물질이 굉장히 쌓여 있기 때문에 실내 환기를 좀 자주 해주시는 것 무엇보다 중요하겠고요. 습도는 50에서 60% 정도를 맞춰주시는 게 좋습니다. 또 뭐 가장 기본적인 거긴 합니다만 개인 위생 수칙을 철저히 좀 지켜주시는 것. 그래서 외출하고 난 뒤에는 반드시 손과 발을 닦고 양치질하는 습관 이런 것들도 중요하겠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이 정부 당국에서는 인플루엔자 유행이 시작되기 전 그래서 다음 주
주 15일 전에 반드시 독감 예방 접종을 맞는 것도 중요하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예, 미세먼지 얘기 잠깐 해주셨지만 사실 어제였죠. 중국발 황사 때문에 미세먼지가 참 심각한 곳이 많았거든요. 네. 사실 황사하면 봄을 많이 생각을 했는데 이제 뭐 가을도 방심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내몽골에서 황사가 발원을 했고 어제 한반도 상공을 지나면서 그 일부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말씀해주신 대로 서쪽 지역, 그래서 서울, 천안, 군산, 춘천 굉장히 많은 지역에서 미세먼지 농도가 평상시보다 3~4배가량 높게 나타났습니다. 예. 반드시 외출할 때 황사용 마스크를 꼭 착용하고 나가셔야 될 정도로 굉장히 높았는데요. 다만 이제 어제 오후부터 찬바람이 좀 강하게 불기 시작했죠. 그래서 공기가 원활하게 좀 뒤섞이면서 현재는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에서 좋음 단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다만 다시 또 황사가 발원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당장에 내일 비가 그치고 난 이후에 중국에서 황사가 예상대로 발원을 한다면 다시 한번 한반도에 몰려올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내일 밤부터 해서 주말 사이에 한반도에 황사가 유입이 되면서 미세먼지 농도가 다시 한번 평상시보다 높아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겠고요. 말씀해 주신 대로 황사는 이제 봄에 주로 나타나게 됩니다만 초겨울, 그러니까 바람의 방향이 남쪽이 아니라 북쪽에서 자주 불어오는 시기가 이제 초겨울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황사가 겨울에도 나타나게 됩니다. 다만 11월 황사는 좀 드문 경우긴 합니다. 지금 그래픽을 통해 보시면 서울에서 1965년에 11월 황사가 나타나게 됐고요. 이후에 이제 한 30년 정도 있다가 1991년에 11월 황사가 또 나타났고 네. 다만 2000년 들어서 좀 잦아지고 있습니다. 2002년, 2005년, 2010년, 12년, 15년. 그래서 한 2000년대 들어서는 2년에서 5년에 한 번꼴로 11월 황사가 자주 나타나고 있습니다. 반드시 11월에도 황사용 마스크를 좀 구비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일단 오늘 한파주의보가 내린 만큼 이제 곧 겨울이 다가오지 않을까 싶은데 사실 이번 주 화요일인가요? 입동이지 않았습니까? 겨울의 시작을 알리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제 본격 겨울은 언제쯤 오는지 그리고 이번 주 주말 날씨도 좀 궁금합니다. 예, 주말에는 말씀드린 대로 이제 추위가 계속 지속될 것으로 보이고 일요일에는 올가을 들어 최저 기온을 기록하는 곳들도 많겠습니다. 다만 역시 또 반짝 추위라서 다음 주 초에는 추위가 풀릴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네. 하지만 다음 주 중반 이후에 다시 한번 추위가 찾아오는데 지금까지의 공기와는 사뭇 좀 다를 것으로 보입니다. 굉장히 추워지겠고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올가을 들어 처음으로 영하권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역시 내륙 많은 곳에서도 초겨울 추위가 예상이 됩니다. 또 다음 주 중반에는 호남 서해안을 중심으로 해서 역시 첫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기상청에서 이달 중순까지 좀 추위가 자주 찾아올 것이다. 그래서 초겨울 추위가 좀 잦아질 것으로 보이고요. 우리가 이제 절기 입동은 이미 지났습니다만 아직까지 기상학적으로는 겨울의 시작이라고 보진 않습니다. 다만 주로 이제 1970년대는 11월 중순에 겨울이 시작이 됐다면 2000년대 들어서는 11월 30일에서 12월 초에 겨울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기상학적인 겨울은 11월 30일, 그래서 말에서 12월 초에 시작된다고 보시면 되겠고 올겨울 초에도 역시 서해안 지방에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이 있겠고요. 기습적인 한파도 초겨울에 찾아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네. 예, 겨울이 빠르게 다가오는 만큼 월동 준비도 해야겠고요.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예방 접종도 맞아야 됐고 좀 마음이 급해지는 것 같습니다. 예, 지금까지 김동혁 기상 전문 기자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